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폐업한 자일대우버스의 경영 행위는 위장 폐업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진노위의 판단이 노조원들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 데다 울산시가 이 회사에 준 보조금도 일부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길천 1, 2차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우버스. 울산시는 이 회사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전을 결정하자 30억 원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투자 보조금 20억 원을 선물로 안겼습니다. 또 10년 동안 공장을 가동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와 하천 정비, 전기와 수도 등 20억 원 상당의 기반 시설을 마련해줬습니다. 대우버스는 그러나 공장 가동 7년여 만인 지난 7월 폐업을 선언하고 노동자 270여 명을 전부 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냈고 울산 진노위는 대우버스의 이 같은 경영 행위가 명백한 위장 폐업,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이미 지난달 공장 부지와 버스 생산 설비를 팔겠다며 매각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청산되면 노조원들은 돌아갈 회사가 없어져 진노위의 판단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다 떠나기 전에 제발 울산시와 정부가 나서서 우리 대우버스 국내에 남겨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막아주십시오. 제발 호소드립니다. 울산시는 10년 이상 공장 가동이라는 계약 조건을 어기고 부동산 매각에 나선 대우버스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년 뒤 승소하더라도 20억 원대의 기반시설 지원금을 회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투자 보조금은 울산 이전을 조건으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우버스는 새로운 법인을 앞세워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울산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집계한 석유화학 업계 누적 피해액은 1조 173억 원으로 이 중 약 40%를 차지하는 울산의 피해액은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날 발표된 국내 정유업계의 피해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전체 정유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울산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내일은 울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도 타화강역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는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울산 산업계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발표되자 동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를 두고 먼 곳에 학생을 배정한 불합리한 처사라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민원 24시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 지웰시티자이 아파트.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18개 동에 2,600여 세대가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보면 1단지는 서부초등학교, 2단지는 녹수초등학교로 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1단지 105동은 길만 건너면 녹수초등학교입니다. 2단지 201동은 서부초가 훨씬 가깝습니다. 특히 2단지 아이들이 녹수초로 가려면 다른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여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1단지, 2단지로 나눌 게 아니라 동별로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동이나 202동, 203동 친구들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바로 코앞에 학교를 두고 녹수에 가야 될 1단지 아이들 녹수처럼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내 친구들아. 교육청도 고민이 컸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시행사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단지는 서부초, 2단지는 녹수초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안내해 이를 뒤집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또 동별로 학교를 나누면 아파트 단지별로 놀이 집단이 잘 형성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도 이번 결정에 한몫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1단지도 모집 공고대로 해달라, 2단지는 바꿔달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1단지 모집 공고 나간 부분도 있고 서부초에 다 수용이 안 되니까 현재로는 이 안대로 초등학교 통합구역은 매년 여론 수렴을 거쳐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통합구역인지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학교별 학생 수용 능력까지 감안해서 재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철로와 국도가 마을 앞을 가로지르고 뒤로는 대규모 공단에 가로막혀 수십 년간 고립된 마을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채 주민들은 떠나가고 폐가만 늘어가는 북구 원연암 마을을 이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부유한 동네로 손꼽혔던 자연 취락지구 원연암 마을. 하지만 7번 국도와 철로가 마을 앞을 가로막고 반대편에는 공단이, 주변에는 완충 녹지가 들어서면서 마을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커녕 구멍가게도 하나 없고 아직까지 도시가스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도로도 하나 없고 이 가게도 하나 없습니다. 이 마을에. 울산광역시 이런 마을에서 세금은 똑같이 내고 하나 혜택 보는 게 없습니다. 많을 때는 50여 가구가 살던 활기찬 마을이었다지만 지금 남아있는 집은 20가구 정도. 한 집 걸러 한 집은 거주민들이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폐가입니다. 주민들은 죽어가는 마을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롭고 우울증도 오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많이 힘든 거지. 하지만 집단 이주는 완충 녹지 지정, 나아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책적, 정치적 판단 없이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완충 녹지로 하기 위해서 이주비를 시에서 지불해야 되겠죠.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 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집단 이주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보상금 문제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은 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내일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동구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사측이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이번 임단협 지연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조는 내일 오후 4시간 공동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7일 7시간 순환 파업, 오는 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노동자가 살아야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조속히 통큰 결정을 내려주시길 현대중공업에 요구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거주자인 이들은 5, 60대 지인 관계로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 형편이 비슷한 상황에서 마약을 주고받으며 중독된 것으로 보고 마약 밀매에 가담한 10여 명과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가 울산에는 5,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면서 금융자산 부자가 1년 새 6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2만 4천 명으로 수도권의 70.3%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45.3%가 집중됐습니다. 집값 하락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울산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1, 2단지가 593가구 모집에 78명만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분양한 문수로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는 398가구 모집에 72명만,
울산 KTX 우방 IUCL 퍼스트는 342가구 모집에 50명만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늘 올해 기술명장 4명에게 명장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기술명장은 선박건조 분야의 현대중공업 이영신 씨, 용접의 현대미포조선 허원석 씨, 주조의 현대중공업 김진국 씨, 전기의 현대일렉트릭 백종선 씨가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술 분야 최고 장인 33명을 선발했으며 올해 8월부터는 기술 장려금 500만 원을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막는 데 공헌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포상 수여식이 오늘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 상황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한의사위와 방역 물품을 지원한 석유공사 등 46개 기관과 8명의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